나도 한때는 그랬어. 미치도록 그랬지. 메시지 하나 보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답장이 없으면 10분에 한 번씩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그런 바보 같은 시절 말이야.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지?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 밤에는 이불을 차면서 내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고 아,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하고 후회만 반복했지. 근데 어느 순간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쳤을 때 번개처럼 한 가지 사실이 뇌리를 스치더라.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쫓고 있던 건 그녀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인정이었구나. 누군가에게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확인 도장을 받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거야.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도, 그녀의 사소한 반응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도 결국은 텅 비어버린 내 자존감을 그녀에게서 빌려 쓰려고 했던 비굴한 행동이었어. 그 진실을 마주한 순간 너무 비참해서 헛웃음만 나오더라.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알던 연애의 모든 공식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 단순히 잘생긴 남자, 돈이 많은 남자, 유머러스한 남자가 되는 게 전부가 아니었더라고. 여자가 본능적으로 거의 집착에 가깝게 끌리는 남자는 이미 5가지의 숨겨진 심리적 룰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체화한 사람이었어. 이 룰들은 그냥 연애를 좀 더 잘하게 만드는 기술 따위가 아니야. 이건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관계의 권력을 재설정하는 혁명이야. 그녀의 관심을 끄는 걸 넘어서 그녀가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에 들어오기 위해 스스로를 증명하게 만드는 거지. 만약 당신이 이 혁명에 동참할 준비가 됐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건 주문이야. 당신의 뇌에 새로운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첫 단계지. 준비됐어?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자. 좋아. 이제 그동안 내 머릿속을 지배했던 착한 남자 매뉴얼은 전부 불태워버릴 시간이야. 여자에겐 무조건 맞춰줘야 한다. 헌신하면 언젠간 알아줄 것이다. 같은 헛소리가 담긴 책들 말이야. 똑똑히 들어. 이건 단순한 데이트 팁 영상이 아니야. 이건 선전포고야. 내면의 전쟁을 시작하자는 부름이지. 이건 당신 안의 나약함과 싸우는 전쟁이야. 나는 부족해라고 속삭이는 자기 의심과의 전쟁이고, 그녀의 사랑을 애원하는 것이 곧 내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라는 지독한 거짓말과 싸우는 성전이라고. 나는 널 웃기려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몇 가지 기술을 알려주고 행운을 빌어요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고. 나는 네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네가 갇혀있던 심리적 감옥의 창살을 부수게 하려고 여기 있어.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남자들, 항상 무시당하고 받지도 못할 사랑에 감정과 시간, 돈을 쏟아붓기만 했던 남자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혹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맛보게 될 수도 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일단 이걸 듣고 나면 넌 절대로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거야. 세상은 내게 친절하지 않아. 네가 스스로 너의 가치를 세우기 전까지는. 이제 첫 번째 전투를 시작할 준비 됐나? 자, 이제 첫 번째 룰이야. 이건 그냥 팁이 아니야. 협상 불가능한 법칙이고 내 인생의 새로운 헌법 제1조야. 바로 자기 자신부터 세워라.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 특히 그녀가 나를 선택해주길 바라는 그 지긋지긋한 희망 고문은 이제 끝내야 해. 여자든 직장이든 이 세상이든 아무도 널 구원해주러 오지 않아. 이 차가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지도 몰라. 하지만 거기서 무너지면 안 돼. 오히려 해방감을 느껴야 해. 왜냐하면 그 순간이 바로 네가 남의 인정이라는 감옥에서 풀려나 네 인생이라는 왕국의 왕좌에 앉는 대관식의 순간이니까. 지금 네가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거울 속에 비친 그 남자는 대체 누구야? 네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그런 멋진 놈이야? 아니면 현실에서 도망치고 인정에 목마른 패배자인가? 솔직해지자고. 그녀가 너를 미치도록 원하길 바라면서 정작 너는 스스로를
그럴 만한 사람으로 만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냐는 말이야. 먼저 그 사람이 되어야 해. 상상해봐. 네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버전의 네가 문을 열고 이 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그는 인생이라는 싸움에서 승리한 자의 아우라를 풍기는가? 아니면 도망친 자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나? 그가 가진 지혜는 어디서 주워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 고통 속에서 얻어낸 진짜 지혜인가? 과거의 상처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나? 아니면 평생을 발목 잡는 변명의 족쇄가 되었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만약 그녀가 가면 뒤에 숨겨진 너의 모든 것, 너의 불안함, 나약함까지 전부 알게 된다면 과연 네 곁에 머물까? 아니면 조용히 출구를 찾을까? 여자들은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직감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네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삶을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는지, 그리고 감정적인 자제력이 있는지를 그냥 느껴. 네가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는 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뒤에 숨은 진짜 너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고. 만약 네가 계속 무시당하고 있다면 그건 그녀가 못 돼서가 아니라 내 안에 절박함을 느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 그녀는 뿌리가 없는 남자, 목적보다 필요함이 더 큰 남자, 확신 대신 인정을 갈구하는 남자의 공허한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거리를 두는 걸지도 몰라.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운다는 건 단순히 헬스장에서 몸을 키우거나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게 아니야. 그건 네 존재의 중력을 만드는 일이야. 네가 방에 들어설 때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오게 만드는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너를 피해 멀어지게 만드는가? 그게 바로 네 중력의 증거야. 네 걸음걸이는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고 목소리의 톤도 내 가치를 알리는 선언이야. 네가 내리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온 세상에 방송하는 것과 같아. 이제 너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 오늘 아침 나는 나 자신에게 선택받을 만한 삶을 살았나?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축하해. 그게 바로 모든 것을 바꿀 너의 진짜 시작점이니까. 더 이상 그녀의 관심을 구걸하며 따라다니지 마. 네가 먼저 네 삶의 중심이라는 태양 타이양이 되어라. 그러면 행성들은 자연히 그 궤도를 따라 돌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이 모든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첫걸음이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 매일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쇠덩이를 들어 올린다고 해서 네가 진짜 강한 남자가 되는 건 아니야. 진짜 힘은 터질 듯한 이두박근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 진정한 힘은 네 안의 왕국을 다스리는 능력, 즉 자제력에서 나와. 네 몸과 마음이 그냥 해버려 라고 소리칠 때, 아니 닥치고 참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요한 힘 말이야. 진짜 힘은 네 삶을 너무나도 단단한 목적의식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의 값싼 유혹 따위는 내 여정의 방해물조차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대부분의 남자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사랑, 지위, 인정, 그리고 순간의 짜릿함을 쫓으며 허비해. 그러다 막상 그걸 손에 쥐고 나면 왜 이렇게 허무하지? 라며 의아해하지.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는 달라야 해. 넌 이제부터 낭비가 아닌 축적을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이야. 아무나 쉽게 내 시간과 감정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남자가 되길 멈출 준비가 된 사람이지. 넌 이제 끝난 대화에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을 거고, 너를 갉아먹는 미심쩍은 습관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야. 순간의 쾌락 따위에 내 위대한 목적을 팔아넘기지 않을 준비가 된 거지. 넌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스스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바로 그 결심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야. 여자가 느끼는 진짜 끌림도 바로 그곳에서부터 싹 트는 거고. 내 에너지를 마스터해라. 말이 어렵다고? 그럼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해보자. 이걸 커피숍 테스트라고 부르지. 상상해봐. 네가 혼자 커피숍에 들어갔어. 남자 A는 문을 열자마자 온 방을 레이더처럼 스캔하며 빈자리를 찾는 척하지만 사실은 인정해줄 사람, 특히 매력적인 여자가 있는지부터 찾지. 그는
자리에 앉아서도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주변의 시선에 쏠려 있어. 누군가 자기를 봐주길 바라는 에너지를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지. 이제 남자 B를 상상해봐. 그는 차분하게 들어와 메뉴를 고르고 자기 자리를 찾아. 그리고는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들어. 스마트폰도 주변을 힐끔거리는 시선도 없어.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가짜 연기도 없이 그냥 그 순간, 그 공간, 그 커피와 책 속에 온전히 존재해. 자, 누가 더 시선을 끌까? 당연히 B야. 왜일까? 그가 더 잘생겨서? 아니, 그의 에너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이대로 완전하고 네 인정 따위는 필요 없어. 바로 그 필요 없음의 아우라가 그를 희소한 존재로 만드는 거야. 그 여자가 커피숍을 떠난 뒤에도 머릿속에서 그 남자를 지우지 못하고 결국 그의 SNS를 찾아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궁금하게 만들었으니까. 희소성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거든. 네가 평생 동안 세뇌당한 건 아마 이런 거였을 거야.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충성심을 최대한 빨리 증명하고 무한정 베풀고 그녀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줘야 한다고. 그런데 그게 왜 항상 처참하게 실패하는지 알아? 네가 베푸는 모든 친절 뒤에는 사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줘야 해라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인정을 구걸하는 거래에 불과했어.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진짜로 원하는 건 자기 욕망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아바타가 아니야. 그런 남자는 지루하고 예측 가능하고 최악의 경우엔 부담스러워. 그녀가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건 자기만의 거대한 불꽃을 지키는 남자야. 너무나도 크고 뜨거운 용광로 같은 무언가를 만드느라 너무 바빠서. 그녀조차도 그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과연 이 남자의 위대한 여정에 함께할 자격이 있는가를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남자 말이야. 내 삶은 설령 그녀가 내일 떠나더라도 여전히 활활 타오를 수 있어야만 해. 바로 그 사실이 역설적으로 그녀를 네 곁에 머무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야. 왜냐하면 그건 네 행복이 그녀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 제발 이것만은 기억해. 그녀는 네 궤도를 따라 함께 돌고 싶어 할 뿐, 내 엄마가 되어 내 우주 전체를 책임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건 사람들이 뒤에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지? 하고 궁금해할 만큼의 삶을 사는 거야. 어떻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지, 어떻게 거절을 당해도 가볍게 웃어넘기고 성공 앞에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지, 방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떠들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 거대한 존재감으로 공간을 채우는 사람이 되는 거지. 하지만 명심해. 이런 남자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는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조각하고 불편함 속에서 단련되며 스스로 세운 무자비한 기준에 의해 다듬어져야만 해. 그는 편안한 음식, 손쉬운 인정, 얕은 즐거움에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의 몸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광고판이 아니라 영혼을 담는 신전이라 여기며 정성껏 가꾸고, 멋있어 보이려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더 높은 존재로 끌어올리기 위해 읽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눈에 띄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기에 그는 겉모습이 아닌 자신의 기술에 투자하지. 자, 너 자신에게 물어봐. 네가 너 자신과 한 약속을 마지막으로 지킨 게 언제였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한 약속 말이야. 나는 변하겠다고 다짐하고 그걸 일주일 이상 지켜본 적이 있냐고. 스스로를 세우는 남자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특히 바로 그때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성실함이고, 성실함이 벽돌처럼 쌓여 자신감이라는 무너지지 않는 성을 만든다. 시끄럽고 텅 빈 자신감이 아니라 조용하고 깊은 자신감. 그녀가 밤늦게 SNS를 보다가
잠시 스크롤을 멈추고 너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자신감. 쫓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는데 이미 그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듯한 자신감 말이야. 그리고 여기 더 깊은 진실이 있어. 그녀는 널 고쳐주고 싶어 하지 않아. 그녀는 널 따르고 싶어 해. 네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네 삶의 방식, 네가 걷는 길, 네가 바라보는 비전이 너무나 강렬하고 단단해서 그녀 스스로가 그 여정에 동참하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매력이고 진짜 힘이야. 두 번째 룰. 이것은 아마 네가 들었던 모든 연애 조언과 정면으로 부딪힐 거야. 바로 신비로움을 유지해라. 그녀가 너를 궁금하게 만들어라.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지. 솔직함이 관계의 기초라고. 투명해야 신뢰가 쌓인다고. 네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여자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길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해보자. 내 인생의 모든 페이지를 첫 만남에서부터 전부 찢어서 그녀에게 던져줬을 때 그녀가 너에게 더 미치도록 빠져들었어? 아니면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음 날부터 서서히 연락이 뜸해졌나? 이건 인정하기 싫은,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야. 신비함은 욕망이라는 불에 산소를 공급하지만 지나친 친숙함은 그 불 위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아. 여자를 만나자마자 내 어린 시절의 상처, 원대한 인생 계획, 시시콜콜한 일상, 심지어 너의 약점까지 한꺼번에 뷔페처럼 차려놓는 건 사실 이 모든 나를 보고도 날 사랑해줘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아. 그리고 그 순간 넌 연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궁금증을 내 손으로 파괴해버리는 거야. 그녀는 더 이상 네가 누구인지, 네가 없을 때 뭘 하는지, 네 깊은 곳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게 돼. 왜? 네가 이미 정답지를 다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너는 무심결에 예측 가능하고 설명이 끝나버린,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냥 안전하기만 한 남자가 되어버리는 거지. 여자에게 안전하다는 말은 매력 없다는 말의 정중한 표현일 뿐이야. 자, 이제 진짜 질문을 해볼게. 마지막으로 누군가에 대해 미치도록 궁금했던 게 언제야? 그 사람이 시끄럽거나 화려하거나 말이 많아서가 아니었을 거야. 아마도 그 사람은 말하지 않은 무언가, 그의 목소리 톤, 잠깐의 침묵, 시선, 그리고 행동에서 느껴지는 예측 불가능한 깊이 때문에 궁금했을 거야. 그게 바로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술의 핵심이야. 접근 불가능하게 벽을 치거나 차갑게 구는 게 아니야. 한눈에 쉽게 이해되거나 정의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지. 대부분의 남자들은 넌사인 켜진 광고판처럼 자기를 다 보여주면서 제발 나 좀 인정해줘 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 너는 금박이 둘러진 자물쇠로 잠긴 일기장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해. 그녀는 그 안의 내용이 너무나도 읽고 싶어지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 자격은 스스로 얻어내야만 하는 거지. 이건 심리적인 게임이 아니야. 이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야. 심리학에는 노력 정당화라는 개념이 있어.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을 때 그 대상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한다는 거야. 그녀가 너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어야 해. 그 노력의 과정 자체가 그녀의 감정적 투자를 이끌어내고 너라는 사람의 가치를 그녀의 마음속에서 증폭시키는 거야. 내 인생을 목적 있는 남자처럼 살아. 너의 습관, 스케줄, 관심사는 오직 너의 성장을 위한 것이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이 아니야. 그래서 그녀가 지난 주말에 뭐 했냐고 물었을 때 내 이력서처럼 모든 세부사항을 줄줄 읊지 마. 내가 요즘 열정을 쏟고 있는 프로젝트에 푹 빠져 있었어. 아주 흥미로운 단계에 들어섰지. 이 정도로 충분해. 더 이상 설명하지 마. 그녀가 진심으로 호기심을 보이고 더 깊이 파고들지 않는 이상 네 이야기의 다음 챕터를 쉽게 넘겨주지 마. 페이스는 네가 컨트롤하는 거야. 이건 정보를 숨기는 비열한 짓이 아니야. 내 이야기는 소중하니까
아무에게나 들려주지 않고 가치를 아는 선택된 사람에게만 공유하겠다는 자존감의 표현이야. 이제 세 번째 룰, 폭풍의 눈이 되어라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야. 감정적 통제력. 어쩌면 이게 5가지 룰 중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마스터하는 순간 너를 셴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몰라. 그런 남자 본 적 있지? 어쩌면 너 자신이 바로 그 남자였을지도 모르고. 그녀에게서 온 답장 없는 문자 한 통에 하루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그녀가 던진 애매한 말 한마디에 기분이 지옥과 천국을 오가고,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아주 잠깐 시선을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속으로 폭발하거나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그 남자 말이야.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아, 이 남자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감동할까? 천만에. 그녀는 그 순간 너의 밑바닥을 봐버린 거야. 너의 감정이 얼마나 쉽게 외부 자극에 흔들리는지, 너의 마음이 견고한 성이 아니라 바람 부는 날의 허술한 텐트와 같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채버린 거지. 그리고 어떤 여자도 흔들리는 텐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미래를 꿈꾸지는 않아. 진짜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남자는 인생이 쉬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에게도 폭풍은 똑같이 불어닥쳐. 하지만 그는 그 폭풍에 휩쓸려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명확히 인식하고 그 반응을 스스로 선택하고 절제하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차분한 거야. 이런 남자가 바로 여자에게서 가장 깊은 존경심을 얻어내. 그걸 입으로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 존엄함을 보여주기 때문이지. 생각해봐. 여자가 가끔 너의 한계를 시험하고 인내심에 도전하고 일부러 혼란을 유발하거나 갑자기 애정을 거둬들일 때가 있을 거야. 그건 널 망가뜨리려는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야. 그건 그녀의 무의식이 던지는 절박한 질문이야. 당신은 내가 기댈 수 있는 바위인가요? 아니면 함께 휩쓸려갈 나무숲인가요? 그녀가 보고 싶은 건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네가 얼마나 굳건히 네 중심을 지키느냐는 거야. 네가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너의 진짜 힘의 크기를 보게 돼.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고 그저 고요히 숨을 쉬며 명료하게 행동하는 남자. 그 남자는 절대로 잊히지 않아. 솔직히 말해줄까? 나도 예전에는 그냥 감정의 노예였어. 여자친구가 약속 시간에 30분 늦으면 그 30분 동안 머릿속에서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다른 남자랑 있나?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그리고 그녀가 도착했을 때 나는 그 감정을 그대로 폭발시켰지. 결과는 어땠을까? 그녀는 내 사랑의 깊이를 느낀 게 아니라 내 불안정함의 깊이를 봤을 뿐이야. 어느 순간 깨달았어. 내 감정적인 반응이 내 사랑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나약함을 광고하고 있었다는 걸.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의 그 1초,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걸 알게 됐지. 이건 그녀를 이기기 위한 훈련이 아니야. 이건 나 자신을 지배하기 위한 훈련이야. 나는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불편한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 파도 위에 떠 있는 연습을 했어. 숨을 깊게 들이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그냥 느끼는 거야.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지. 이 감정은 진짜 내가 아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폭풍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 상처가 조종하는 꼭두각시처럼 반응하는 대신 내 의지로 선택한 힘 있는 반응을 할 수 있게 됐어. 말은 적게 하면서도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무게가 실리게 된 거지. 그 순간을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내적 평화를 지키는 거야. 상대가 더 화를 내든 무너지든 떠나가든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일 뿐, 내 평화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면 너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자들은 바로 그런 종류의 안정감을 미치도록 갈망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런 남자가 세상에 거의 없기 때문이지.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 몸속에 폭풍을 키우고 있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과잉 설명하고 애원하고 결국 무너져 버리잖아. 하지만 너는 그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는 고요한 눈이 되는 거야. 모든 혼돈이 쉬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거지. 감정이 없는 게 사람이냐고? 당연히 아니지.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야. 분노가 느껴질 땐 그걸 똑바로 쳐다봐. 그리고 그 분노가 네 몸을 통과해 지나가도록 그냥 둬. 상처도 마찬가지야. 아프다고 인정해. 그리고 나서 너의 원칙이 너의 상처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하게 해. 이게 바로 감정을 힘으로 바꾸는 연금술이야. 로봇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왕국의 절대 군주가 되는 거지. 모든 남자에게 그런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오거든. 내 에너지와 시간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이 상황을 이대로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지긋지긋한 선을 그어야 할 때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 말이야. 이제 네 번째 룰을 알려줄게. 이것은 네 관계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어. 바로 내 삶은 신성한 정원이다. 그리고 너는 그 정원을 지킬 울타리를 세워야만 한다. 명심해. 경계, 즉 울타리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 아니야. 그건 네 안의 정원이 외부의 잡초와 해충으로부터 침범당하지 않고 강하고 무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신성한 울타리야. 네가 계속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해지는 이유가 상대가 특별히 잔인해서가 아니야. 그건 바로 네가 단 한 번도 네 정원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준 적이 없기 때문이야. 너는 누가 네 꽃밭을 짓밟아도 괜찮다고, 누가 네 나무에 상처를 내도 괜찮다고 침묵으로 허락해왔던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울타리를 세우기 시작하면 네 정원을 가꾸는 방식 자체가 변한다는 거야. 네가 너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세상이 너를 대하는 방식이 변하지. 나도 예전엔 그 울타리가 없었어. 속으로는 자존심에 피가 나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어야 했던 그 비참함.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발버둥 쳤던 그 바보 같은 시절 말이야. 그러고 나서 밤에 혼자 괴로워했지. 왜 나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 왜 나는 항상 쫓는 입장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 왜 그녀들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남자에게 오히려 더 끌리는지 말이야. 그게 바로 경계의 힘이었어. 경계라는 건 상대를 통제하려는 오만한 행동이 아니야. 이건 나 자신을 너무나도 깊이 존중하기에 그 존중이 깨지는 순간은 1초도 참을 수 없다는 조용한 선언이야. 경계가 없는 남자는 착한 남자가 아니야. 그건 그냥 세상의 모든 무례함을 받아주는 감정 쓰레기통일 뿐이야.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그녀가 갑자기 말투가 차가워지고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하지 않아. 너의 모든 감각이 뭔가 잘못됐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지. 이럴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그녀를 위해 변명해주기 바빠. 아, 그냥 오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나 보네. 혹은 최악의 경우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하지. 하지만 울타리를 세운 남자는 달라. 그는 그 불편한 순간에 즉시 멈춰서서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행동해. 그는 논쟁하거나 애원하는 대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거야. 자기야, 나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대화하지 않아. 네 기분이 풀리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이건 폭탄 선언이 아니야. 이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 순간 게임의 룰이 변해. 그녀는 너에게 맞춰 자신의 태도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네 곁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게 되거나 어느 쪽이든 네가 이긴 거야. 왜? 그녀를 붙잡기 위해 너 자신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경계는 화가 나서
긋는 홧김의 선이 아니야. 그건 네가 감정적으로 가장 평온할 때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해 놓은 나 사용 설명서 같은 거야. 나는 이런 대우는 받지 않는다. 내 시간에는 이런 에너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내 자아가 강해질수록 이 경계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어져. 네 존재 자체가 그 기준을 말해주니까. 싫다고 죄책감 없이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네 삶 전체가 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야. 사람들은 널 까다롭다고 말할 수도 있고 피곤한 사람이라고 수군거릴 수도 있어. 하지만 바로 그게 역설적으로 네가 존중받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야. 그리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이 하나 있어. 네가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잃게 될 거라는 사실이야. 그럼 잃어버려. 그게 맞아. 경계는 네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태워버리는 정화의 불꽃과 같아.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는 건 오직 순수하고 의미 있고 진짜인 것들 뿐이지. 사자가 자기 영역을 지키는 모습을 봐. 미친 듯이 포효하면서 지키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존재감과 고요한 확신으로 지키는 거지. 여기는 신성한 땅이니 존중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는 에너지로 말이야.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는 남자가 결국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기준 그 자체가 되는 법이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내 인생이라는 왕국을 지킬 성벽을 쌓고 내면의 군대를 훈련시키고 영토를 선포하는 법을 배웠어. 이제 마지막 5번째 룰이야. 이건 기술이 아니야. 이건 네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궁극의 마인드셋이야. 바로 너는 이미 선택받은 존재처럼 살아라. 넌 더 이상 상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참가자가 아니야. 네가 바로 상 그 자체야. 그냥 남들한테 맞추느라, 누군가 제발 내 존재 좀 알아주길 기다리느라 지치지 않았어? 누가 날 봐줘야 비로소 진짜 내가 되는구나 하는 그 지긋지긋한 생각 말이야. 그런데 진짜 우주의 법칙은 정반대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순간 너는 이미 선택받은 거야. 네가 이 세상의 공기를 네 방식대로 호흡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기로 한 그 순간부터 말이지. 그리고 이 진실을 내 뼛속까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네가 어떤 여자를 쫓아도 어떤 성공을 쫓아도 그건 오래 머물지 않아. 왜냐하면 필요함의 에너지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거부당함의 자석이거든. 여자들은 키가 작거나 돈이 없거나 유머 감각이 부족한 남자에게서 도망가는 게 아니야. 그들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믿지 못하는 남자에게서 본능적으로 도망치는 거야. 마치 온몸으로 나 괜찮아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제발 다시 한번 확인해줘 라고 애원하는 남자 말이야. 이미 선택받은 남자는 박수갈채가 없어도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 무리에 포함되기 위해 애원하지 않아. 오히려 사람들이 간절히 들어오고 싶어 하는 자기만의 공간을 창조하지. 그는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중요한 일을 직접 만들어 나가. 이 모든 것은 나는 그녀에게 어울리는 남자인가? 라는 질문을, 과연 그녀가 내 위대한 여정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돼. 나는 지금도 이 원칙대로 살아.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기다리는 미션이 있고, 말을 할 땐 불필요한 미사여구가 없는 확신이 있으며, 움직일 땐 나조차도 모르는 어떤 무게감이 실려서 사람들이 나를 무의식적으로 쳐다보게 만들지. 내가 어떤 방에 들어갈 때 나는 더 이상 승인 도장을 받으려고 두리번거리지 않아. 대신 그 공간이 내가 내 인생을 통해 만들어내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와 과연 공명하는지를 조용히 평가해. 내가 거기서 나를 보여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그냥 그곳이 나에게 맞는가를 확인하는 거지. 이게 바로 근본적인 차이야. 너 자신에게 매일 물어야 해. 나는 사랑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남자인가? 아니면 내가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랑 그 자체라는 걸 아는 남자인가? 너의 옷차림부터 말투, 네가 무엇을 참고 무엇을 참지 않는지까지
너의 모든 선택은 세상에 너의 가치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어. 이미 선택받은 남자처럼 살기 시작하면 너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게 돼.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너의 존재, 너의 규율, 너의 경계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크고 명확하게 너를 증명해 주니까. 세상 대부분의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고 자기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쉽게 허리를 굽히고 자신의 진짜 힘을 숨기기에 급급할 때 네가 그 가치를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키며 걸어가면 너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의 중심이 돼. 이건 네가 잘난 척하는 가식을 부려서가 아니야. 오랜 시간 고독 속에서 만들어진 너라는 진짜 힘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지. 이건 오만함과는 달라. 이건 명확함이야.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반전이 시작돼. 너는 더 이상 여자를 쫓지 않게 돼. 왜냐하면 수년간 자기 존중과 목적의식, 그리고 깊이라는 벽돌로 쌓아 올린 너의 인생이라는 성, 챈에 합류하려는 사람은 스스로 계단을 올라오거나 아니면 성벽 아래에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그녀는 네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숨쉬는지에서, 네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그걸 느껴. 네가 너의 방향에 대해 그녀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걸, 시시콜콜한 일에 매번 먼저 문자하지 않는다는 걸, 그게 밀당이나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실제로 읽을 가치가 있는 위대한 이야기를 내 삶으로 써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거지. 이게 바로 하늘과 땅 차이야. 아이들은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신호를 기다리지만 진짜 남자는 그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내. 네가 원했던 건 그녀의 일시적인 관심이나 빠른 쾌감이 아니었어. 넌 사실 그녀의 존경을 원했던 거야. 그러니까 네 미래가 존경받을 만한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라. 그녀가 널 쫓게 만들고 싶다면, 그녀가 내가 과연 저 남자의 세계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라고 스스로 묻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해. 잊히지 않는 남자가 되고 싶다면 주목받으려고 애쓰는 대신 탁월함을 추구해야 해. 카메라가 비추는 큰 순간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그 작고 보이지 않는 선택들에서 말이야. 바로 그 순간들이 네가 쌓아 올린 명예고 그 어떤 찬사나 지위, 말보다 더 크게 너라는 사람을 증명한다. 그렇게 살면 너는 더 이상 사랑을 사냥할 필요가 없어져. 오히려 사랑이 너를 추적하기 시작하지. 네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해서가 아니라 너의 삶 자체가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이야. 솔직히 말하면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든 받지 않든 중요한 건 오직 하나야.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무시하든 그들의 일시적인 관심보다 내 비전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니까. 진짜 힘은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선택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그 결단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에게 묻고 싶어. 너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제발 날 좀 골라주길 바라며 살아갈 거야? 아니면 너는 원래부터 남의 허락 따위를 구걸할 운명이 아니었다는 걸 아는 남자의 삶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거야? 계속 허락을 기다리면서 위대해지길 꿈만 꿀 거야? 아니면 네가 원래부터 선택받을 자격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살기 시작할 거야? 이미 선택받은 남자는 자신의 미션을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 그는 그냥 온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줄 뿐이야. 네가 그 사람처럼 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해. 지금 내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단계별 남자용 연애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어. 수천 년간 가장 강하고 존경받는 남자들을 만들어낸 변치 않는 스토아 철학의 원칙들로만 꽉 채운 청사진이야. 이건 시중에 떠도는 시시한 팁 모음집이 아니야. 이건 네 인생과 모든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압도적으로 매력적이며 깊은 존경을 받는 남자가 되는 법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지. 이 가이드는 네가 빼앗겼던 힘을 되찾고
쫓는 것을 멈추고 네가 바로 그 상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만약 내 안의 깊은 곳에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잠자고 있다고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 있다면 이건 바로 널 위한 거야. 곧 세상에 나올 이 전자책을 가장 먼저 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청사진이라고 딱 3글자만 남겨줘.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가 내 심장을 울렸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해줘. 그건 단지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이 진실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세상의 수많은 다른 남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과 같으니까.